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본이 왜 그렇게 강해졌는지 설명을 못해요. 축구의 뿌리, 역사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최고의 선수가 나오는 곳은 엘리트 코칭이 아닌 바로 로빈요. 2009년 도쿄에서 열린 한 유소년 코칭 클리닉에 지네딘 지단이 참석을 합니다. 뭐 당연히 난리가 났겠죠. 와 대박 사인해주세요. 그런데 이 환호의 주인공은 지단이 아닌 그 옆에 28살에 은퇴한 선수로서는 거의 무명에 가까운 한 미국인이었습니다. 뭐야 누구야? 당신 누군데 지단보다 인기가 많아? 이 사람이 바로 일본 축구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전설적인 인물 톰 바이어입니다. 톰 바이어가 말했어요. 최고 수준과 최저 수준의 격차를 좁힐 수 있을 때 마법이 일어납니다. 요즘 일본 축구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이 바로 이거잖아요. 한 번도 본 적 없다는 전설의 1군, 3군, 4군까지도 강한 일본 대표팀. 그리고 현재 일본 선수들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영입되는 선수들 중 하나예요. 세계 어느 리그에 가도 일본 선수들이 있어요. 2023년도 자료에 따르면 유럽에 나가 있는 일본 선수들은 136명이고 한국은 28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주 일본은 우리나라를 5대0으로 이긴 브라질을 3대2로 이겼습니다. 브라질 감독 안첼로티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일본은 전방에서부터 강한 압박을 걸어왔고 우리는 거기에 어려움을 느꼈다. 일본은 매우 강한 팀이라고 느꼈고 배워야 할 점이 많았다 라고 말을 했어요. 독일, 스페인, 브라질까지 일본은 어느덧 축구 강대국들과 대등하게 싸울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는 걸 더 이상 부정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톰 바이어는 이어서 말했어요. 중요한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본이 왜 그렇게 강해졌는지 설명을 못해요. 축구의 뿌리, 역사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최고의 선수가 나오는 곳은 엘리트 코칭이 아닌 바로 입문 단계입니다. 바로 여기가 축구 실력에서 가장 큰 격차가 발생하는 곳입니다. 아니 형님, 그래서 일본이 강해진 이유가 정확히 뭔데요? 아니 그 전에 당신 누구신데요? 축구 했었어요? 뉴욕 출신 바이어는 미국 대학 축구를 거쳐서 프로를 가기를 원했지만 실패했어요. 그래도 선수 생활을 조금 더 이어나가기 위해 길을 찾던 중 우연한 기회로 일본 히타치라는 작은 클럽으로 오게 됩니다. 이때 스고이 수시 스고이 일본에 푹 빠져버린 바이어는 1년 만에 선수 생활을 그만두고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일본으로 눌러앉게 되면서 본격적인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선수로서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자신만의 확실한 선수 육성 철학이 있었던 바이어는 가장 먼저 축구를 일본 대중 속으로 들어가는 걸 시도했어요. 1980년대 당시 일본은 야구와 스모가 국민 스포츠였고 축구는 비인기 종목이었어요. 대기업 문들을 두드리면서 축구 캠프 대시마시다. 축구 재미있어요. 투자 오네가이시마스. 했지만 대기업들의 반응은 냉랭했습니다. 그래서 영어권 미군 기지나 국제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축구를 가르칠 수밖에 없었는데 이게 진짜 사람이 되려면 된다고 자신의 제자 중 한 명의 아버지가 네슬레 일본 지사장이었던 거예요. 바이어의 활동에 감명받아 내가 투자 대시마시다 하게 됩니다. 축구 교실을 열어서 아이들한테 축구도 가르치고 동시에 시음 행사도 하는 방식이었어요. 이게 인기를 끌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는 축구 서커스 같은 이벤트로 성장을 시키게 됩니다. 와, 호주에서 마일로 요플레 진짜 많이 먹었는데 저거 진짜 개맛있어요. 이 사람이 강조하는 건 딱 하나였어요. 축구는 집에서 시작한다. 재능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길러질 수 있다는 거죠. 바이어의 이론은 간단했어요. 피파 211개 회원국 중 왜 8개 국가만 월드컵 우승을 차지했을까? 뭘까? 어디서 차이가 나는 걸까? 바로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일찍 시작된 축구 문화였던 거예요. 이 8개국 나라들에선 아이가 걷기 시작할 때 축구가 시작되는 반면에 다른 나라들에서는 아이들이 축구를 배우기 위해 클럽에 간다는 거죠.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기술이랑 재능 습득은 생각보다 훨씬 일찍 일어난다고 해요. 아이 뇌의 95%가 6살까지 발달한다고 바이어는 말합니다. 즉 6살이 되면 이미 선천적인 기술 능력을 갖추게 되는데 이게 바로 재능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메시도 지역 클럽의 코치 출신 아버지 때문에 4살부터 축구를 접할 수 있었다고 하고, 우리나라 손흥민도 선수 출신 아버지와 이미 엘리트 축구를 하고 있는 형을 따라서 정말 일찍부터 축구를 접했고, 기성용도 어렸을 때부터 축구 감독이었던 아버지를 따라 매일 자연스럽게 형들 훈련장에 나가서 일찍부터 공을 만졌다고 하죠. 오늘날 와서는 이 논리가 이미 꽤 퍼져 있고 가장 중요시 여기는 부분 중에 하나지만 톰 바이어는 이걸 1980년대에 강조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도 1999년도 그때 처음 축구부에 들어갔던 것 같은데, 그때 우리 축구부에 브라질 유학을 잠시 다녀온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가 다녔던 클럽에서는 아침에 리프팅을 하면서 일어났는데 눈 뜨자마자 리프팅을 한대. 아이, 구라치지마. 진짜 그 정도라고? 잘 잤다. 진짜 이런데. 바이어의 핵심 메시지는 이거예요. 2살, 3살 때부터 집이나 집 앞에서 공을 만지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슛이나 패스 같은 건 금지. 오직 공을 발밑에 두고 만지고 굴리고 리듬을 타는 훈련만 하기. 그리고 처음부터 남들과 경쟁, 비교가 아닌 공과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만들어서 공을 좋아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바이어의 이 훈련법은 일본에서 대박을 칩니다. 바이어는 일본 아침 방송에서 13년간 매일 축구 기술 코너를 진행했는데 시청자가 무려 500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 학교 가기 전에 뽀뽀뽀 봐야 하고, 거야 할 거야, 혼자서도 잘할 거야, 이거 나올 때 이미 학교 늦었지. 우리는 이거 보고 있을 때 일본에서는 아침에 바이어상 축구 교실을 보고 학교에 갔던 거죠. 거기에 만화 잡지, DVD, 게임보이 캐릭터까지 자연스럽게 일본 문화 속에 축구가 녹아들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일본 축구는 볼 마스터리 세대라는 전혀 새로운 기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훈련법이 일본에서 잘 통한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가, 일본에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 부모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수업 외 특정 한 분야에 몰입하게 만드는 문화가 있는데, 그거랑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일본 가정마다 집안에 축구공 하나씩 굴러다니는 풍경이 생겼고, 그게 세대 전체로 퍼지게 됩니다. 이러면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이미 축구공과 친해질 대로 친해진 아이는 정식으로 초등학교 클럽에 입단한 첫날 가장 인기 있는 학생이 되고 결국 리더가 되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가장 잘했던 주장들이 프로 선수로도 많이들 성공하는 건 정말, 이건 저도 겪어봐서 알거든요. 어릴 때 주장들이 지금도 프로에 많이 있어요. 이거였던 거예요. 자, 그렇게 30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톰 바이어가 강조했던 집에서 공과 친해지는 세대가 성장해서 본격적으로 일본 축구의 주역이 되기 시작했어요. 먼저 여자 축구가 터졌습니다. 2011년 일본 여자 대표팀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독일, 미국을 꺾고 아시아 최초로 월드컵 우승을 차지합니다. 당시 결승전에서 동점골을 넣었던 마야마 선수도 어린 시절 이 바이어 캠프 출신이에요. 바이어도 그 순간을 자신의 커리어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으로 꼽았습니다. 같은 해 일본 남자 축구는 우리나라와 호주를 꺾고 아시안컵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때부터가 톰 바이어 세대들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고, 지금 일본 대표팀 역시 다수가 바이어식 환경에서 자란 세대예요. 그 중에서도 미나미노, 엔도, 하타테 레오는 이 바이어 축구 학교의 자랑이죠. 일본은 지난 카타르 월드컵에서 독일과 스페인을 잡고 조 1위로 16강에 진출했고, 16강에서는 크로아티아와 1대1로 맞서다가 승부차기 끝에 아쉽게 떨어졌지만, 크로아티아가 브라질을 꺾고 4강까지 간 걸 보면 일본의 저력은 단순한 돌풍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북중미 월드컵이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일본은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압도적으로 본선 진출을 확정했죠. 톰 바이어는 말합니다. 지금 일본이 역대 최고의 팀이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7년째 일본 대표팀 감독을 맡고 있는 모리야스도 지금 대표팀이 일본 역사상 최강이라 생각한다며 당당히 월드컵 우승의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30년 전 톰 바이어가 히타치로 안 가고 등촌 시민구단으로 왔으면 운명이 바뀌었을까?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했을까? 그건 잘 모르겠네요. 시아야. 나 오늘 엄마 오셔서 못 볼 것 같아. 뭐 어쩔 수 없지. 알았어. 넌 누구랑 그렇게 카톡을 하냐? 야, 동작 그만. 왜? 이거 보호 필름 뭐야? 이거 하나도 안 보이네? 이거 로렌틱이라고 이렇게 하면 보이거든? 이렇게 하면 안 보여. 와, 이거 강화유리 있지? 나 오늘 시야 안 보는데. 술 한잔? 약속 있어. 다음에 먹자. 가. 오빠, 안 들켰어? 이것 때문에 안 걸렸어. 로렌텍 보호 필름? 좋긴 좋다야! 누구에게나 비밀은 있다. 들키고 싶지 않을 때. 로렌텍 보호 필름.
마지막으로 이번 월드컵이 열리는 곳이 바로 톰 바이어의 고향 미국이라는 거예요. 만약 지금의 일본 대표팀이 정말 역사상 최강이고 월드컵에서 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이 일본 대표팀이 최강이 되는데 뿌리를 심어준 인물의 고향만큼 가장 적합한 장소가 있을까요? 만약 일본이 진짜 우승을 한다면 이건 단순히 톰 바이어만의 개인 드라마를 넘어서 축구가 가진 힘을 보여주는 가장 아름다운 순간 중 하나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